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주심 정형식 재판관. 예,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이라고요? 네, 보수 성향 법관 출신이고요. 재판관 6명 중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했던 재판관입니다. 예.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 그러니까 이미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내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러니까 기습 임명했던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보통 이제 주심이 누군지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이게 무작위 전자배당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추첨인 거예요? 네, 랜덤으로. 예. 그 추첨을 통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주심은 뭘 하는 거냐면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쪽 그리고 국회 쪽 양쪽에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고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또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탄핵 심판 그 진행자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재판장인데 재판장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맡게 되고요.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했었고, 그렇죠.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주심을 맡았었죠.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른 탄핵 심판 사건 중에서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라고 어제 밝혔고요. 그래서 이미 6명의 재판관 전원이 지난 주말에 자택에서 이미 그 사건 검토를 좀 이미 조금씩 시작을 했다고 해요. 각자. 네. 그리고 현재는 내란 사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고요. 네.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변론 준비기일이란 말이 이제 계속 등장할 텐데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 그리고 증거들을 미리 좀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중복되면은 그걸 일부 좀 솎아내기도 하고 이제 요약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27일 오후 2시에 하게 됩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랑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해서 주요 쟁점들을 다투게 되고요. 이 과정은 공개가 됩니다. 근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혹시 직접 출석할 수도 있으니 그 지점도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거고 이번에 윤 대통령은 나올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은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네. 이제 김홍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검찰 선배고, 그러니까 김홍일 중수부장 때 윤석열 중수 이과장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했었고, 방통위원장 할 때 민주당이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자진 사퇴까지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지금 이제 3인이 공석인 체제인데 그 3인을 빨리 서둘러 임명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만 헌재 자체적으로는 6인이 해도 문제 없다, 어제 이런 입장 내놨어요. 네, 이미 사실 그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헌재법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6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6명으로 심리 가능하다, 어제 이제 해석을 했었고요. 국회에서는 3명 추천 절차를 빨리 맞춰서 9명으로 채우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좀 취재하면서 드는 생각은 네. 이제 법조의 시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어제 대통령실 쪽에 그 압수수색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소환 통보가 와가지고 대통령실에 이제 경찰 쪽에서 왔었는데 네네. 이제 이 내용을 대통령실 쪽에 물어보니까 더 이상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향후에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면은 그 업무는 변호인단에 물어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개인 변호인단.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업무 관련된 거는 총리실 쪽에 물어봐 달라, 이렇게 업무 분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신들은 총리실 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업무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이제 대통령실의 기능은 확실히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고 이제 법조 쪽으로 완전히 이제 상황이 넘어갔다, 이게 좀 주목이 됐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제 7명이어도 그러니까 7인 이상의 원래 재판관이 출석을 하고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 결정이 이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처분 인용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숫자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네. 즉 그러면 6분의 6이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9분의 6이 찬성을 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6이라는 건 훨씬 더 그 기준이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만장일치니까. 만장일치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네. 이 중에 일부라도 이제 뭐 한 명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좀 야권에서는 부담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하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종의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지금 만약에 임명을 안 하게 되면은 여권에서 좀 유리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이유 때문에. 기준이 까다롭게 되니까 예. 임명을 안 하면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강경 지지층 같은 경우에 보수 쪽의 강경 지지층들은 이제 임명 안 하길 당연히 바랄 겁니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권 성향의 인물이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명되는 이 상황은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권한대행을 맡은 과정 자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종의 원죄로 인해서 맡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야권에선 지금 탄핵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총리 탄핵 카드. 네, 그래서 이제 예. 압박을 받다 보니까 네.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게 한 가지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좀 지켜볼 수가 있는 게 원래 오늘 국무회의가 정례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양곡관리법 비롯해가지고 6개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21일까지 거부권을 쓸지 말지 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정례 국무회의가 오늘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어떻게 할지 이게 굉장히 좀 주목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걸 보면은 앞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아직은 탄핵 카드를 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때문이냐면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선 최종적으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는 몰아내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양쪽 모두 딜레마가 있는 거고요. 아, 한덕수 권한대행도 오늘 이 6개의 법안에 대해서 안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국무회의에. 네, 이건 뭐냐면은 역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원래는 기존의 스탠스로 보냐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도 예를 들어 기재부나 농림부 이런 데에서도 이거 거부권 써야 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그게 뭐냐면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양곡법 얘기하시는 거죠. 네. 양곡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계속 국익에 반하는 거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법이라 그래서 아마 그 지점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쉽게 거부권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 거고 민주당이 또 다시 딜레마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럼 거부권을 쓴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민주당 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거든요. 그 지난주에 뭐 주요한 그런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일단 첫 번째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일선 군인들도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행동으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태업을 한다거나 뭐 직접적으로 행동을 옮기지 않는 방식으로 막았는데 네. 국무위원들 특히 뭐 한덕수 총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말로는 했을지 모르지만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된다. 네,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한덕수 국무대행이 당시에 긴급 이제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네. 오히려 법적 정당성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움직인 것 같다. 즉 이 얘기는 이제 동조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탄핵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안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어야만 헌재가 9명이 되기 때문에 9명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덕수의 딜레마, 민주당의 딜레마가 다 있는 거군요. 양쪽에 다 있고요. 예. 좀 국민의힘 쪽은 이제 명확하게 막 공식적으로 반발하진 못하고 있는데 수면 아래에서 좀 불만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모 국민의힘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2017년도 당시에 그 글들을 몇 개를 보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글들이에요. 박범계 의원이 당시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 거기 보면은 권한대행은 장관 임명권도 없다는 게 다수설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헌재 심판이 막 열리고 있는 와중에 9명 중에 1명의 헌재 재판관이 그만뒀어요. 은퇴를 예. 하게 됐어요. 그럼 1명을 채워 넣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인데 그거를
권한대행이 황교안 권한대행 네, 채워넣게 되면은 이거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채워넣는 거 아니야 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던 그때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만약에 그렇게 임명하면은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할 거다 이런 입장을 냈고 또 이런 걸 또 보냈는데 보니까 추미애 의원도 당시에 마찬가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논리를 이제 수면 아래서 펼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여론이 워낙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이런 논리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 국회 몫이거든요.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탄핵 결정이 언제 되느냐가 가장 민주당 입장에선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뭐 사법 리스크,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이 시간이 물려 있으니까 나오기 전에 결정이 되면 그리고 그 전에 대선까지 치러지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사실 시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적어도 4월 전에 탄핵 결정이 될 거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그 탄핵 여부의 결정을 이뤄질 거라는 건 다들 좀 인정을 하고 있어요. 4월 18일이 기준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문영배, 이미선 그 헌재 그 재판관이 임기가 그때까지예요. 네. 이제 두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즉 야권에선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명을 빼가지고 7명으로 한다라는 것도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4월 전에 이뤄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그때까지는 2심 정도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최종 판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일말의 기대를 거는 거는 2심 판결에서도 역시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여론전을 해볼 수 있다. 유죄가 나오면 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빨리 뭐 벚꽃 대선이 이뤄질 거다 아니다 뭐 얘기들이 많은데 요소가 반반 있어서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혐의라고 할까요? 이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란 하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루긴 좀 쉬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훨씬 더 혐의 종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툴 거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막 심리에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울 거고 시점도 연기시키려고 할 거고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도 적극 더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헌재 시간, 헌재 심판과 관련된 부분들 쟁점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2차 소환 통보. 예, 이제 수사에 관련된 건데 검찰이 두 번째로 나와라 소환 통보했습니다. 네, 검찰도 했고 공수처 쪽에서도 먼저 했습니다. 어제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한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어요. 내일 오전까지 나오라고 한 건데 출석 요구서를 관저 쪽에다 보냈는데 경호처에서 막아서면서 요구서 전달이 불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서면으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도 2차 소환 통보를 어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조본이라고 하는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하는 공조본이 1차 소환 통보를 한 거고 그렇죠. 검찰이 또 따로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2차 소환 통보까지 한 거고 그렇죠. 양쪽에서 다 나와라 하고 있는 거네요.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21일까지 나와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 투트랙이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에 어떤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경쟁적으로 나와라 안 그러면 체포한다 이러다 보면은 체포가 될 가능성도 커지겠어요. 뭐 그렇죠. 양쪽에서 아까 압박의 수위를 높이다 보면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내란 사태 책임자들은 속속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앞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까지 해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현역 군 장성이 총 3명이 됐고요. 각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랑 같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이제 검찰에 구속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곽종근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 산하의 1공수여단, 3공수여단, 707특임단 등을 국회 그리고 선관위 쪽에다가 투입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진우 수방사 산하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을 국회에다 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정보사령관. 네, 정보사가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군내 사조직 역할을 했다라는 게 경찰의 시각인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그때 처음에는 이제 뭐 707이 들어갔느니 어디가 들어갔느니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이 들어갔던 걸로 나중에 드러났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분석을 했더니
그 계엄 선포가 되기 전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이랑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 등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긴급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예, 박순복 기자. 네. 어떻게 주목하세요? 방금 문상호 사령관 이제 긴급 체포가 되긴 했는데 또 풀려났어요. 맞아요. 네, 예.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짚어드렸잖아요. 뭐 각각의 약점들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수사가 잘 되는 방향도 있겠지만 안 되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상호 사령관 석방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검찰 쪽에 올렸는데 네. 승인을 안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체포했던 사람이 석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좀 기싸움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서로 먼저 체포 내지는 뭐 구속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쪽을 갈지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피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면 사실은 이제 정답은 어느 정도 특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도 이렇게 하고요. 되면 이제 특검이 뜨고 나면 거기다가 다 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조사한 거를 네. 넘겨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사기관이 같은 그 혐의로 구속 수사,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반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경찰이나 검찰이 경쟁적으로 하다가 어느 한쪽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했다. 네네. 그런 다음에 특검이 좀 나중에 출범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시간이 걸리죠. 특검은 그때는 이제 구속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경쟁 과정에서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하든지 네.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 수사기관들이 잘 협조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지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특검 문제를 좀 짚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이 탄핵할 거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분위기로 아직 이제 결론이 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요 특검법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검법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 요 문제도 결국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죠. 국민의힘 또 비대위. 예, 한동훈 대표 어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네, 우리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 최고위원 줄사퇴. 이후에 지도부가 붕괴됐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고요.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탄핵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네. 특별히 덧붙인 말이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그러니까 계엄 당일 밤에 당대표랑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한동훈 뭐 하냐? 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공간을 좀 열어놨습니다. 입장 발표를 마치고 나서 소통관 1층 현관 밖으로 나가서 거기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예.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좀 묘한 입장을 냈고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이거는 저 정치판 떠나겠습니다가 아니라 남아서 지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그렇게 돼요. 많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지자들이 또 제가 대표님 지킬게요 이렇게 울먹였더니 다시 그 차에 탄 상태에서 다시 그 문 열고 창문 열고 밖에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대선에 출마할 여지를 또 남겨놓는구나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됐었어요. 자, 한동훈 대표의 행보 궁금한데 요 이야기는 오늘 2부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인터뷰가 있거든요. 뭐 한동훈 대표랑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당 상황 그럼 비대위로 어떻게 가는 건지 짧게 요약해 주세요. 비대위 가는 과정 일단 중진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진의 힘 뭐 이런 비아냥도 요새 나오고 있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어제 중진 회의에서 일단은 당 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당 내 인사. 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외부에서 용병 데리고 오다 보니까 당이 지금 이 지경 난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번엔 그러면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그냥
훅 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오면서 일단은 어제 다 마치진 않았고 내일까지 더 협의한 뒤에 내일 예. 의총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는지는 오늘 2부 한칼 토론에서 짚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